예, 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을 만나봅니다. 어제 오후에요, 당의 4선 이상의 중진 11명이 모여서 중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 안팎의 비상한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당 중진 5인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성명에도 함께 했던 분이 권영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5선 권영세 의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봅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어제 국민의힘 중진 11명 회동도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겠습니다. 어땠나요? 뭐 요즘 우리 당이나 네. 그 용산 정부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뭐 유쾌하고 즐거운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어제는 무슨 얘기들 나누셨어요? 그 어제는 11명 중진 주로 회동. 이제 그 특감과 관련된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의총 여는 문제, 그 예예. 문제가 주로 됐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예. 이 대통령 육성 나온 것이 오전이었는데 예, 그 부분을 오전에 좀 했는데 논의를 근데 그 이후에 열리긴 했습니다마는 예. 그 뭐 정확한 지금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음. 회의를 하게 돼 가지고 예. 그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건 좀 봅시다 서로. 봅시다. 예예. 이런 정도로. 정도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권영세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우선 뭐 저는 이 방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 통화 녹음을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허용하는 게 맞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법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독일 법제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하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보거든요. 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으로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는 합법, 일부 주는 불법으로 보는데 저는 뭐 독일식의 사고 방식 이 대화의 휘발성을 생각을 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를 침해했으니까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좀 그러면 형식적인 차후에 얘기고 인제 그건 법에 대해 논의할 형식적인 문제고 얘기고 예예. 그 지금 대통령께서 5월 그게 아마 녹음된 게 9월 9일이라고 5 얘기를 월 9일 취임식 취임식 전날이라고 합니다. 전날이니까 취임식 전날 뭐 오죽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겠어요. 사실은 제가 기억을 해 보면은 예. 저는 그 선대 총괄본부장을 했는데 네.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런 음. 상황에서 또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한테 그 이제 매정하게 뭐 전화를 안 받거나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이게 받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이 기억이 있는데 대통령이야 더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음. 과정에 아마 그 명태균이죠. 예. 예, 그분 전화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 대통령한테 직접 명태균을 그 저기 어떤 사이냐 도대체. 아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물어보셨어요? 예예예. 이 일 최근에 터지고 일 나서. 터지고 그러니까 예예예. 어제 일 말고 그 예 그렇죠, 전에. 그렇죠. 그래서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처음에 아마 이준석 의원하고 본인이 음. 기억하기에는 예. 그다음에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와서 한 번씩 해서 한 2번 정도 만난 것 같고 음. 뭐 전화 한두 번은 있었는데 우리 당 내에서 명태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음. 그렇게 깊이 교류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어. 아마 부인한테 몇 번 여사한테 몇 번 전화가 있었던 것 같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윤 대통령 부부하고 통화했다고 명태균 씨는 그러던데요. 뭐 대화 캡처본이 그 2,000 제가 다른 개다.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다 예. 보면은 명백히 아닌 것도 많아 가지고 '아 이 어. 양반은 천지창조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할 분이구나.' 이렇게 허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그건 명태균 씨가 허풍일 가능성이 예. 크다라 하여튼 대통령은 그러면은 음. 거리가 좀 있다라고 권영세 의원한테 말씀을 예. 그 뭐 그 최초에 그 예. 아마 대통령이 어디 체코 순방 때인가요? 예. 거기 가셨을 때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예. 그때 처음에 예. 이 뭐 발표문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음. 그 내용이 사실이다. 지금 어 명태균 씨가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대선 당일에도 음. 회의를 했다라는 게 그 캠프에 있던 신용한 교수의 최근 증언이었거든요. 그 신요한 그 친구는 저도 몇 번 본 친구가 있는데 네. 대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 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가 총괄본부장으로 있었는데 음. 그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친구 얘기는 그 PNR인가 예. 여론조사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그 PNR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ARS 아니겠어요. 근데 ARS 여론조사는 우리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루 걸러 한 번씩 몇천 샘플씩을 했었습니다. 예예. 근데 인제 그거는 추세만 보는 거고 예. 그 ARS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우리 방향을 짚어내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 이 톱 5에 들어가는 음. 여론조사 업체한테 돈을 많이 들여서 어. 저기 뭐죠? 직접 전화 설문조사? 예. 면접원 전화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 조사를 한 음. 거가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예. 세대의 좀 연령대에 우리가 좀 약하고 음. 그 연령대가 관심을 두는 이런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인지 이런 거를 꺼내는 회의는 이게 전화 면접 조사 가지고 하지 ARS 조사 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 거기는 그 말고도 무슨 원희룡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진 게 김 여사 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겸직을 했었습니다. 예예. 근데 맞아요. 그 당시 제가 김 여사를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고 어. 전화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어. 전화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김 여사하고 전화를 한 거는 선거 전날 음. 대통령 선거 전날 네네. 그동안 그 여러 가지로 수고했다라는 전화를 한 번 한 거 외에는 제가 전화한 건 없으니까 그 뭐 김 여사가 무슨 그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는 명백히 거짓말이죠. 요즘에 모든 그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음.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이게 홍수가 나니까 뭐 쓰레기를 다 갖다 붓듯이 음. 지금 온통 거짓말이 횡행하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어. 상황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권영세 의원께서 대선 때 총괄 예. 본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예. 신용한 교수라는 분을 뭐 알긴 알지만 별로 여기서 접촉이 없었나 저기 말씀이시고. 물어봤어요. 그게 원희룡 의원하고 원래 예. 가까운 예. 사람이라서 그 친구가 "뭐 했냐?" 그걸 물어봤더니만 그냥 자기 밑에서 일을 했는데 예. "특별한 일은 안 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대선 당일에 네. 명태균 씨로부터 올라온 보고서로 뭐 회의를 했거나 이런 기억도 없으시고요. 이런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을 안 거라고 했 생각을 합니다. 안 했다고 예. 생각하시고요. 그 ARS 예. 여론조사 가지고 예. 그게 뭐 그날 무슨 분석하고 이런 일은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재보선 이제 공천이 또 그때 막 이루어지고 예예. 있었는데 그건 이제 취임식 뭐 그 무렵이죠. 네. 으 김건희 여사나 혹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뭐 추천이 온다거나 이랬던 기억도 없으세요? 그 이제 취임 직전에 네. 이게 그 좀 요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게 네네. 제가 관여했던 그 이 재보궐 음. 선거는 3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랑 같이 치러지는 예. 그 재보선이고 후는 안 하셨군요. 그 뒤에는 인제 윤상현 의원이 6월 달에 있은 여론 위원장 저기 이 하셨죠. 네. 보궐선거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때는 위원장이었었습니다. 아예 아무 역할 안 그때는 안 하셨으니까. 했죠. 그때는 제가 인수위에 있고 장관할 때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이야기를 예 예. 돌려서. 아무 얘기나 그렇다면은 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그 면태윤 씨한테 "김영선 좀 해 주라고 했다." 예. 근데 당이 말이 많네. 이거는 실제로 그럼 공관위에다가 얘기 안 했으면서 그냥 "명태균 씨 듣기 좋으라고 했을 것이다."에 한 표 던지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네. 이게 그 첫 번의 보도인가요?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이 음.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음. 가져와서 의견을 묻길래 거기에 대해서 뭐 "김영선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었지 예예. 않습니까? 그렇다 한들 음. 그게 뭐 굳이 물어보니까 누가 줬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우리 정치권의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음. 또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세세하게는 잘 모를 때 아닙니까? 음.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정도라고 보여지고 음.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쳤냐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 당선자의 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음.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요. 당시에 예. 저기 대표로서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이름을 넣는 알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이 낸 부분 음흠. 오늘 김민석 의원은 조금 달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5월 9일까지는 당선자 신분이니까
당선자 신분에서 한 부분은 이거는 뭐 법에 걸리질 않고 음. 그다음에 그게 선거가 뭐 6월 달에 있고 뭐 공천이 5월 10일 날 당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신분일 때 결과가 나니까 음흠. 그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로 봐야 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에도 법률가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법률가들이 최소한 스크린을 해 주는 게 상도의 정치적인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예 끊어서 예. 제가 예. 질문을 궁금한 부분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듣기 좋게 명태균 씨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거라는데 가장 무게를 예 두신다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공천에 대해서 내가 공천 준다 만다 이 얘기가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음.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으로 혐의를 지워서 결국 그 유죄 판결이 난 것까지도 윤석열 검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엄중한 일을 알았을 텐데 그 이런 거짓말을 그냥 듣기 좋게 할 음. 수 있었을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 거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인데 예. 그때는 제가 예. 기억하기에 그때 선거 개입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 맞습니다. 뭐 부분들입니다. 넓게 보면 같은 선거 예. 개입이 근데 그러니까 되니까요. 공천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대단하게 뭐 많이 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설사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선인신 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죠. 법적으로 예.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말은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은 5월 9일 취임식 전날이지만 음. 실행이 된 것은 그다음 날. 즉 대통령일 때 그렇죠. 실행이 됐다. 공천이 됐다. 음. 따라서 이것은 적용이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하더군요. 글쎄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많은데 예. 그런 식의 무리한 부분은 좀 걸러주고 하는 거가 이게 예의에 서로 예의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이거죠. 말씀은 말하는 그 그렇죠. 당시만 행위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뭐 저도 옛날에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 행위가 끝났을 때 범죄가 끝납니다. 아 음. 행위가 끝났으니까 예. 말하는 행위가 끝났을 때 통상적으로. 이미 예 종결이 그렇죠. 된다 그 예. 말씀이세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예 아니라 예. 그럼 법리적으로 뭐 따져 본다면은 당선인 신분일 때는 그렇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 예. 의무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죠. 공무 중립은 사실은 이 뭐 음. 하긴 대통령 중립을 지켜야지요. 근데 음. 그 중립보다는 음흠. 이게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는 행위를 예예. 처벌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5월 9 일까지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지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음. 법리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예예예.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실 때 대통령 되기 몇 시간 전이니까 음. 오케이고 음. 몇 시간 후에 했으면은 이게 불법이고 막 음. 이렇게 나눠서 보실 것인가? 그건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보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나 일반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는 공무원은 몰라도 그래도 정당의 당원의 자격을 가지는 공무원이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막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위선적인 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호불호라든지 경향성을 가지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 막는 거가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것은 이제 예. 나중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차후의 문제를 말씀하신 예예. 거고 현행 법 하에서는 예. 대통령은 할 수 없게 근데 되는 지금 부분 현행법을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현행법 예. 하에서는 어쨌든 그 당선인 전날까지는 신분이니까. 당선인이신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네. 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예. 입장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예. 말씀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 더 음.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음. 그때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법이 위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지요. 국민들께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 당선인 신분일 때 벌어진 일이기 음. 때문에 법으로 세세히 따지자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국민들께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직접 사과를 하신다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리가 될 수 있었던 음. 부분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예. 사과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예? 이 부분을 지금 육성이 글쎄요.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예,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해서 예, 이 예, 부분으로 대답을 예,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과 예,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대통령이 이거 해라 저거 음, 해라 이렇게 음, 압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음, 그게 결국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특별감찰관 이슈까지 얘기가 나갈 수 있을지 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된 상황에서 여러 음, 가지 이제 쇄신책을 하는데 그 쇄신책을 하나하나 당에서 만들어서 이거 안 받으면은 이건 우리 앞으로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예. 지금 우리 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고 어, 뭐 대통령실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엄중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나름대로 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예,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물밑에서 조율하면서 조금 더 우리 당에서 얘기할 부분이 없는지를 인풋은 시키되 음, 그게 결국 이니셔티브는 대통령실에서 쥐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음.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당의 압박에서 한 행위가 나왔을 때 하고 대통령이 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왔을 때 하고는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 좀 현명하게 우리 당도 당 지도부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음. 가보겠습니다. 지금 용산에서는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들이 엄중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이슈가 계속 터졌었고요. 여론조사 해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김건희 여사로 나왔던 상황. 게다가 어제 이제 육성까지 공개된 이 모든 상황들의 엄중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엄중하게 느끼고 있겠죠. 그렇다면 예. 돌파구를 찾고는 있습니까? 나름대로 대응책 돌파구라고 돌파책이라고 할지 뭐라고 부를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위기에 대응하여서 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산의 모든 단위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카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 글쎄요.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카드가 돼야 되겠죠. 저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서 뭐 정책적인 부분, 행태 부분 예. 이런 것까지 다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인적 음. 쇄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뭐 그러겠죠. 이런 예예. 부분까지 다 예.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문제라든지 중단 이런 문제는 뭐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랑 회동을 하는 예. 자리에서도 예. 아주 공적인 자리 피치 못할 상황 아니면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음. 그런 뭐 지켜지리 이미 결정이 됐고 지켜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외국에서 국가 원수가 네. 부부 동반으로 오는데 네. 여기서 여사가 나가질 않는다면 그건 그게 큰 결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좀 앞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인터뷰했는데요.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 계엄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 진짜로 실행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요즘에 뇌피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 확신을 가지려면 그 확신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정보위 국감에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봤었는데 예. 근거 자료가 될 만한 게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김민석 의원께서는 어떤 그 주요 인사들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차를 갈아타고 이런 것들 다 국감에서 말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행적이 예. 안보를 다루는 음.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미팅 자체도 조심스럽게 만나야 되고 음. 그게 우리 여당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점 문제도 있지만 예. 그게 우리 안보와 관련된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 감시라든지 이런 거에 이 눈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뭐 차를 바꿔 탔던 거가 실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음. 조심스럽게 회동을 해야 될 거고 음. 이런 거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오로지 필이 계엄에 꽂혔으니까 그게 다 계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 어저께 ICBM 같은 경우가 지금 최신형 ICBM이라는 거 어제 북한이 아닙니까? 발사한 거요. 예예. 네.
이게 고각 발사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정상각으로 발사했을 경우에는 음. 미국 본토 어디를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예. 미국의 대응이라든지 뭐 주변 음. 국가들의 대응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뭐 비밀스러운 회의가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회의가 지금 계엄만 위해서 이루고 있다? 이거는 얘기가 아니죠. 뭐 분명하게 문서상으로 무슨 계엄 준비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음, 때 음, 그런 문건이 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걸로 음, 끝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 제기하는 거가 이해는 음, 됩니다. 음. 그러나 뭐 군인들이 모였다? 그게 계엄 준비다? 이거는 비약도 그런 지나친 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예. 조국 혁신당에선 탄핵 초안을 쓰고 있다고도 예. 이야기를 하고 예. 어제 이 녹취가 뭐 트리거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도 합니다. 권 의원님 어떻게 뭐 보십니까? 조국당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보복 정당 아닙니까? 어. 예. 뭐 보복하고 싶어서 만든 정당이니까 그건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음. 않고요. 근데 탄핵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음. 반대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인제 앞으로 탄핵이 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그만 문제가 되면 다 문제가 될 탄핵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도 벌써 몇 명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해다가 끝났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판사 탄핵도 마찬가지고 뭐 장관 탄핵도 있었고 음.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탄핵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탄핵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김민석 의원은 잠깐 제가 오면서 차에서 예.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걸 보면은 진짜 탄핵이 돼서는 안 될 사안들이 탄핵을 해 가지고 일단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음. 실제로서는 완전히 각하도 되고 뭐 형편없이 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치가 어디 바나나 공화국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를 그럼 민주당이 지금 이 시간에 공개하는 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혹시 보시는 건가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헌법재판소 탄핵 얘기가 조금 전에 음. 나왔으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그 세 명이 인제 결론이 보충이 돼야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은 본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뭐 거의 대부분은 즉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비상한 각오와 이런 거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인회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예. 근데 하는데 오인의 얘기는 잠깐요. 오인의 이름을 누가 줬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 회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긴 하시죠? 정기적인 아니라도 계기가 있으면 모임을 하기로 아. 했습니다. 정기적인 얘기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에게 지금 결자 해지 소통 촉구하셨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다 활동은 정기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예, 물론이죠.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예. 권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